에서 연수과정을 졸업하셨고 군산 진남정에서 직궁을 2003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진남정 400님으로 2020년까지 계시고요. 현재 전통 활쏘기 연구의 연구이사, 교회 뭐 고정 강독회 등 뭐 다양한 경력이 있으시고 대한공대협회 공인심판 2급이시고요. 전통 활쏘기 문화 재발견 세미나 등 다양한 세미나에서 좋은 발표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 진남정 소속 문백일입니다. 또한 저희 전통 활쏘기 연구회의 일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정규의 보통 연구입니다. 앉아서. 이제 앞서 발표해 주신 영국 박사님처럼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는 별도로 준비하지 못했고요. 더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순서대로 좀 읽으면서 설명하는 형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세미나 발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어떠한 자료에 근거해서 자기 주장을 좀 맥락 있게 이어가는 형태여야 되는데 저는 그런 발표 자리가 정조의 활쏘기를 재미있게 풀어보자는 기획전의 일환이기 때문에 조금 좀 편안하고 쉬운 용어로 제가 어려운 용어는 잘 알지 못합니다. 조금 일반인들이나 활성분들한테 정조임금이 남겨놓은 독특한 활쏘기 문화, 보풍이라는 이 문화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는 말을 하고 보면은요, 정조임금께서 이제 국왕 제2기간에 활쏘기를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군주로서 개인 활쏘기를 굉장히 많이 즐겼는데 이걸 저는 그냥 앞서 발표해 주신 정치적인 부분하고 뒤에 또 발표해 주실 연사례 등과 관련해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활쏘기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활쏘기가 개인 수양을 통한 활쏘기 이렇게 좀 정의를 한번 했고요. 두 번째는 연사례 등을 통한 활쏘기 의식의 주관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내셨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죠? 마지막으로 정조임금께서는 국정의 주관자로서 시사에 굉장히 많은 열의를 차국왕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선행 연구자들 밝혀놓은 262회보다 문무 관원들 시사에 참여한 횟수가 더 많습니다. 똑같은 장소 충당대에 정말 부지런히 참석해서 활쏘기를 독려를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정조의 개인 수양을 통한 활쏘기 이렇게 정했는데요. 군주의 활쏘기를 단순하게 개인 수양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박이 뒤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개인 활쏘기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조 활쏘기가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고풍이라는 그 특별한 어사 기록을 남겨놓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격전 높은 스포츠 기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물을 음, 조금 사례를 좀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고풍이라는 이 어사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순서에 보면 사료에서의 고풍 말소개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개개의 고풍지에 나타나 있지 않은 국왕의 활쏘기에 대한 그 통체적인 정보가 그때 당시에 발간됐던 반찬 사료의 일성록이나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 실록에 굉장히 상세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풍 활쏘기에 있어서 반찬 사료를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그걸 또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1차 토론에서 정조임금은 신궁인가 아닌가 이 부분 이제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표면적인 그 활쏘기 결과로만 듣고 봤을 때 신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조 16년 임자년이죠. 1792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는 그 신궁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그 활쏘기 결과가 사료나 고풍지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주로 말씀드릴 것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정조 후반기 고풍과 어사 특성입니다. 아까 그 최종적으로 1792년도 12월 달까지, 12월 달에 이제 가장 그 좋은 시수를 보였던 것이, 거의 다 활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20선을 냈어요. 20선을 내서 그럼 100발인데 98총을 맞추셨습니다. 가히 진짜 신궁이라고 할 만한데요. 그 이후로는 반찬사료나 고풍지나 어사 기록들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 조금 활쏘기로 이제 휴지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이제 물론 그 사료에 보면은 시사에는 굉장히 그 빼놓지 않고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조 후반기 고풍의 특성은 이제 방금 이제 신궁하고 결부시켜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뛰어난 성적을 내지는 못하셨어요. 다만 이제 팔을 꾸준히 즐기셨던 기록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 경쟁임금의 활쏘기 양상은 어사 특성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고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어사 기록도 중요하지만 고풍지에는 항상 그 국왕의 사급품이 써 있잖아요. 어떤 사급품을 내려서 신하들과 소통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고풍의 형식하고 문서적 형식하고 내용적 형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쪽 한 번만 올려주시죠. 제가 이제 그 앞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발표문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그 책으로 보셔도 좋고요. 화면 보셔도 좋은데요. 일단 고풍의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서지학적 측면이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고풍을 한 10년 전에 활선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 10년 전에 그 수원 화성박물관에 우연히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고풍지를 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봤었는데 이거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수원 화성박물관에 있는 그 고풍 형태가 저희가 신문지상이나 여러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1792년 10월 30일 거풍지입니다.
이 고풍지하고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일단 하나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아니, 다 보이게. 예, 보면은 순서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후반기에 그 설명드린 지금 이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운데 이제 종이로 가려가지고 사실은 이요헌이라는 그 연구의 신화 장용영이죠. 장용영의 신화가 임자년에 이제 그 오사기를 작성하고 여기에 사급품으로 전죽 지금 50개라고 되어 있어요. 화살 때 받았는 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전죽입니다. 이 사급품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순서적으로 보면 제일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순서적으로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그림 우상 고풍,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이제 1792년 11월 달 거. 또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이 똑같은 연도 12월 16일 거 그 오제순 고풍이고요. 오제순 고풍에 대해서는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것이 경진년이면 이제 그 1797년에 들었습니다. 97년 11월 11일 정의라는 신하가 어사에 참여하고 이제 고풍으로 받은 것이 이제 중용입니다. 일단 이제 가장 그 일반적인 전형적인 그 고풍 사례를 들려면 이 오이사 고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고풍의 대체적인 형태가 뒤에 이제 후반기 고풍에 가면 문서적 특성이 이제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순서는 첫 번째 줄에 이렇게 고풍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그날 어사에 참여했거나 어사에 참여하지 않았어. 아까 그 기미 같은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뒤에서 들여다볼 그 김희라는 그 장용영의 신화하고는 한자가 다릅니다. 아까 그 최영국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큰 고풍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어사 기록이 가장 훌륭했을 때였었는데 그 기쁘리자에다가 마음신자 쓰는 그 김이라는 분은 그때 당시 함경도 백말 절도사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께서 어사 기록이 이제 굉장히 훌륭하고 당시에 배사했던 신하들한테도 고풍지를 나눠줬지만 외직에 나가 있는 그 아끼는 신하한테도 특별히 고풍지를 작성해서 사급품하고 같이 내려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까 그 최영국 박사님 그 사례는 현장에 없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풍의 형식은 그렇고요. 고풍이라는 문서 제목이 있고 사급받는 사람 이제 그 소속 관청이 쓰여 있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그냥 이름만 쓰여 있거나 그냥 신이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이제 그 어사. 실제로 이제 이 내용이 그 일성록이나 실록에 가면 일성록 같은 경우는 이제 국왕의 일기이기 때문에 내가 춘당대에 나가서 유역전 열순을 쏘아 40글씨를 맞추고 75분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고풍의 형식을 보면 어사 유역전 유역전 사거리에 대해서 지난번 주간 발표 때나 저희가 항상 의문이었는데 방금 저희가 그 저쪽에서 봤는데 사거리가 120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박제가의 어사기를 영직중시박물관 그 전시관에서 우연히 봐가지고 이게 그 논점 중에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귀중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이제 임금이 활을 쓰고 어떤 그 화살을 이용해서 활을 쐈는지 그 정보가 나오고요. 몇 순을 쐈는지 여기서 지금 10순 50발을 쏴서 43시 70분을 얻었습니다. 이따 뒤에 이제 시수하고 분수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 그 전시관에서 본 어사기에 보니까
관역의 형태가 이렇게 딱 나눠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이제 직사각형 형태인데 가운데에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관역으로 보면 홍심 정도가 되겠죠. 홍심 정도, 홍심 그 중간에 맞추면 2점. 그, 예. 반중해가지고 대체로 2점이 정해지고요. 약간 다른 사례도 발견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의를 맞추면 1점 해서 그 맞춘 치수가 지금, 아니, 분수가 70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발 써가지고 43발을 맞추었는데 거기서 70분을 얻었다는 것은 굉장히 정밀한 합수기를 했다는 뜻이죠. 의미가. 이게 분수가 굉장히 높을수록, 정밀한 합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게 가정인데, 열승을 내서 100분을 얻었다. 그럼 그 관역 중간에다가 다 꽂은 거예요. 지금 그, 네. 그 올림픽 양궁 기록으로 보면 거의 텐 수준을 계속 맞췄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형식으로 보면은 이제 어사 내용인데요. 중간별로 이렇게 학순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순에서는 4중이죠. 네. 4중 8분, 7분, 6분, 네. 또 5중 하시고 8분 이렇게 쭉 맞추셔가지고 유협전 열순을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편포에 대한 기록도 아까 있더라고요. 단순 대체로 보면은 이제 유협전 할수기를 가장 많이 하셨고 어, 유협전 마친 다음에는 꼭 그 다른 종류의 반역을 택해서 할수기를 하셨는데 편포나 장역, 그다음에 소포, 소소포, 소소소포, 그다음에 소소소소포까지 아주 그 작은 관역을 일부러 제작을 명령하셔가지고 이렇게 활쏘기하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최 박사님 아까 말씀해주신 그 활쏘기 보면은 막 정신을 집중하는 데 있다. 아주 나중에는 그 작은 이 한 마리가 막 수레바퀴처럼 크게 보인다. 이런 활쏘기를 즐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그 어사 일시죠. 임자년 같은 게 이제 1792년 이때 정조임금의 활쏘기 가장 실력이 가장 그 빈번했고 활쏘기 실력이 가장 출중했던 시기였죠. 11월 17일 여기 지금 초소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탈출을 해보니까 능밀 한 통이더라고요. 능밀 꿀입니다. 네. 꿀이고 여기 이제 그 제일 위에 있는 것은 그 정부의 수결입니다. 이제 그 어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왕의 수결을 이때 당시 정국께서는 일신결이라는 수결로 썼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밑에 쭉 그려져 있는 거 한자고 나머지 이렇게 점찍혀 있고 구부려지는 것이 마음 심자입니다. 이 고풍의 형식에 대해서 이제 뒤에 후반기 어사 특성에서 좀 살펴볼 건데요. 좀 특이한 사례로 나도 조금만 보여주시죠. 네. 여기 지금 고풍에는 저 위에처럼 궁용도 있고 그 다음에 화살대도 있고 이렇게 꿀 같은 어사통을 내리시기도 했는데 뒤에 이렇게 후가라는 후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 어사의 사품 중에 가장 많은 그 횟수가 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정조의 어사 기록 그 133편 중에 한 40%에 육박하는 횟수가 다 수가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그 선물 목록을 이제 정해지 못했다는 그 일반적인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고풍의 순서는 아무튼 이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풍의 그 문서 형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풍지는 이제 그래서 28쪽, 29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풍을 이제 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 고풍이라는 문서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제가 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찾은 133건하고 그다음에 선행 연구자들께서 찾아주신 거, 그다음에 시중에 인터넷상에서 있는 거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오늘 저 토론자이신 김재범 선생님께서 지금 육사에서 공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지금 소장하고 계신 고풍지가 아까 44건이라고 했던가요, 원장님? 네? 40건. 예. 요것들이 지금 다 고풍책들이나 고풍지들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거나 좀 굉장히 중요도에 비해서 국가에서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조금 다 취합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풍을 서지학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이 지금 고풍의 기록 방식을 보면 가장 중요한 어합이 들어가 있고 아까 후가라는 그 글씨나 그다음에 능밀, 전죽 이런 것들이 다 그 국왕 정조의 글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왕의 어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서 형식상 공문서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급품을 받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영광스럽게 대대로 집안에서 지금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그 박물관의 첩의 형태나 그다음에 낱장 형식의 문서로 보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게 막 그 시중에 유통되면서 옥션 같은 데에서 막 얼마에 팔리기도 하는 이런 그 조금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문서의 형식을 보면 이제 공문서이기도 하고 사후에 이제 사급품을 받은 다음에 개인이 보관한다는 그 측면에서 보면 사무소의 형격도 약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국왕 정조의 어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재권자는 정조, 국왕의 그 수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문서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본 그 네 가지 형태의 사례에서는 관인이 안 찍혀 있지만 그 후반기 고풍의 사례에서 보면 관인들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습니다. 굉장히 희미한 것도 있고 그 관인을 찍은 소속 관사를 알 수 있는 대체로 보니까 장용영하고 국왕의 개인 물품 창고인 뭐 내탕고, 내탕진이라고 써 있는 그 사례들을 제가 이제 뒤에다 그림으로 좀 써놨는데요. 아무튼 그 고풍의 문서를 보면 공문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왕이 이제 활쏘기 한 다음에 신하들이 이제 그 어사 내용을 기록하고 어사를 축하하면서 임금한테 청하는 그 청원 문서의 성격도 있고, 그 청을 하면 또 국왕이 사급품목을 정해서 신하들한테 시해야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민원 처리라는 이제 형식적인 요건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상달문서, 그 다음에 국왕이 이제 최종 결재해서 내려주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하달문서로도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서 분류법인데요. 아무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형식적인 요소는 국왕의 제가가 들어가 있는 어합의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거 하나하고 관인이 날인되었다는 점에서 공문서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사의 경기 내용이나 시혜적 요소를 볼 때는 이제 그 시권 있잖아요. 그 시험 답안지의 시권 형태를 볼 수 있고, 국왕이 신하한테 이제 사급품을 내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응사장 형태의 문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기에는 요즘에는 이제 CG를 많이 안 쓰고 있지만 사실 CG라고 볼 수 있죠. 가장 고급 형태의 CG. 그리고 이제 이런 고풍의 형태는 정조시대 그 앞선 세대나 그 뒷세대에는 거의 고풍의 문서 형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라지고 말죠. 그리고 제가 공문원 연구자들한테 들어보니까 정조시대에는 저희 그 활성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 고풍지와 같은 특별한 문서 형태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가 거의 사라지고 만다고 합니다. 이제 정조시대가 끝나고 나서 장용영 같은 그 관사들도 다 혁파되잖아요. 그런 형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분 정도로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내용이 되게 많은데 아, 예. 시간을 많이 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것 같아서 나가시죠. 예. 조금 빠르게. 그 다음에 이제 고풍의 내용을 보면요. 어사 장소는 여기 고풍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관찰사를 보면 거의 다 춘당대가 많은 편입니다. 춘당대는 여러분들 그 창덕궁 후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 비원요. 그 뒤편에 가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창경궁하고 청덕궁의 그 경계가 좀 모호한 편이었는데 그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장벽 바로 밑에 정도예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춘당대 이외의 장소로는 화성 행궁시에 이제 득중정하고 동장대, 그다음에 이제 화성에서 돌아올 때나 도성 밖을 나갈 때에 그 소속 그 지방에 들려서 활쏘셨던 기록을 꽤 많습니다. 활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누구하고 함께 쌌나는 이제 이때 국왕의 활쏘기가 성행했던 1792년 당시에는 규장각 각신이나 승지나 여러 신하들 그 문무신들을 가리지 않고 다 불러서 이렇게 활을 쏘셨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기 활쏘기로 가면 그런 정보가 거의 없어요. 이때 아마 1792년이 가장 성행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사의 형태가 가장 많이, 어사 내용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고풍의 형태로 남아있고, 첩이나 어사기 형태로도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사 고풍첩을 가장 많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장관 이덕무의 기록을 보면, 이때 당시 1792년 10월의 기록이 쭉 나와 있어요. 어사 고풍첩을 1792년 10월에 3번, 11월과 12일에 한 번씩 받아가 전부 5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이동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록을 다 남겼다가 어사 고풍첩 한 장을 받고 두 자루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어사에 참여했던 그 신하들 중에 하나가 지금 30쪽 그 밑에 쪽에 보시면 남봉철이라는 그 신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초계문 신이었는데 남봉철이라는 인물은 순조 때까지 살아남아서 정조가 승화한 다음에 정조실록을 직접 편찬하는 편찬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남봉철의 아버지 남유용이라는 분은 정조가 그 세손 시절에 한 3살 때부터 무릎표에다 올려놓고 그 글을 가르쳤던 스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정조의 여사 기록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 궁궐 밖에 나가서 세신대라는 그 곳에 올라가서 활을 쏠 때 이 초계문 신인 남봉철이 따라가는데 여러 신하들 앞에서 특별히 이제 그 청일산을 하사하고 너는 말에 타라. 우리 스승님의 아들인데 이 정도는 하나도 가지 않다. 이런 그 편애를 하셨던 남봉철이라는 인물을 참여자로 하나 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수와 순수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고풍으로 뭘 내렸는가 이 부분은 이제 그 후반기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그 기록 중에 하나는 후가라고 써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실록에 보면 정조께서 고풍으로 후가를 써서 내렸다. 이런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직접 그 어사 사각품을 정하지 못했을 때에 내렸던 걸로 보이는데요. 대체로 이제 번역서에서는 후가는 신하들이 고풍을 내려주기를 청한 데 대한 물품이 아니고 후가라는 글씨를 써서 내린 것이다. 후가는 다음을 기약한다는 의미인 듯하다. 이렇게 그 번역을 하고 있고 대체로 다 이런 그 번역을 따랐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보면 그 국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음에 주겠다. 그런 건데 이거는 국왕의 언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코 허언이란 있을 수 없는 국왕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다음에 과제로 남겨두겠다. 좀 순화시켜서 아니면 너희들과 함께 다음에 활쏘기를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다음에 나하고 다시 활쏘기 할 기회를 주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좀 타당해 보인다. 이런 의견들을 그 번역자들이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신하의 이제 그 아랫사람이 기쁜 마음을 아래에 청해서 그거를 이제, 정조가 허락을 하고 거기다 고품을 적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하의 입장에서 봐도 국왕하고 다시 활쏘기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후가가 써 있는 날에 어사 내용을 한번 보면 이때 화를 좀 관중을 많이 했나? 좀 적었나? 이것이 대체로 보면 좀 어사량이 적거나 그다음에 화를 쏴서 조금 많이 못 맞춘 날에 후가라는 기록들이 약간 편중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꼭 일치하지는 않고요. 보면은 열수 내서 43중, 41중 한 날도 후가라고 써서 내린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가라는 그 고풍지를 받은 신하도 있고 실제로 사고품을 받은 신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건 일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가하고 오제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아까 지영국 박사님 그에서 보면 사고품으로 전약 한 그릇 내렸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박물관에서 준비한 자료에 나왔나요? 이 후가라는 그 고풍기를 가장 많이 받은 신하 중에 하나가 오제순입니다. 오제순도 이제 정조가 가장 그 총애하는 신하 중에 하나였는데 1792년에 한 5번인가를 받아요. 사고품이 다 후가 이렇게 받다가 12월 17일 날 아까 거기 그 오제순에 나왔는데 12월 17일에는 이제 꽁고기 하나 받고 그다음에 12월 19일 날에는 전약 그 탕약 한 그릇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 인물이 12월 28일 날 이주 판서를 제수받고 이틀 만에 또 돌아가십니다. 네. 네? 사장님, 5분 정도로 가능할까요? 되게 많이 남았는데, 뒤에. 예. 토론까지 하려면 좀 시간 좀 예. 필요해서요. 네. 그러면 중요한 것만 해서 조금. 그럼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다음 남았어요. 일성록은 다음에 일단 동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럴까요? 될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그 관찰 자료에서 고풍기사는 왜 중요하냐면 고풍지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 가서 누구하고 화를 쐈는지, 그 다음에 신하들의 성적은 어떠했는지, 신하들한테 어떤 고풍을 내렸는지, 그 다음에 그 어사가 끝나고 나서 그 축하하는 의미로 어떤 시를 지어 바쳤는지, 그리고 국왕 자신은 그 정조가 같이 신하들과 같이 연구실을 같이 짓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에서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그 어사 사례는 사료의 성격상 정조의 개인 일기라고 볼 수 있는 일성록에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고 관서의 특징이 있어서 승정원 일기에는 몇 차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록 같은 경우에는 국왕 사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승정원일기나 일성록이나 다른 기초 사초들을 통해 가지고 취합해서 쓰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조 여사 기록이 좀 남아 있는 편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1795년, 1792년도부터 한동안 국왕의 활쏘기가 좀 중단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5년 이후에 어사 특성을 보면은요, 국립중앙도서관에 김희하고 이효헌이라는 그때 당시 장영영 신하들이 한 5년에 걸쳐서 꾸준히 기록한 그 고풍지입니다. 두 사람만 기록해가지고 이게 남은 건데, 그 선행 연구자인 장은현 박사님께서 정주의 어사 기록을 262회로 이렇게 소정을 해놓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반 사례가 넘죠. 133건이 이 두 신하의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사립에 남아 있느냐? 대체로 보면 한 7건, 한 10건 이내로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지 않고요. 저는 이제 그 후반기 고풍지의 특성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김이라는 사람이 1795년 7월 1일부터 쭉 작성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파트 터치해가지고 똑같이 이게 연부라고 돼 있잖아요. 장영영 소속입니다, 전부가. 근데 이제 이요헌이라는 그 신하가 1798년 12월 달까지 해서 그다음에 5, 6,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한 그 고풍지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전반기 고풍지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런 관인 형태가 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사 기록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어사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한손을 쏘시거나 이런 기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희의 그 고풍이 77건, 이효헌이 이제 56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기록이 현재 정조의 어사 기록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이나 이효헌이 단순 수급자인지 아니면 장영영에서 어사를 주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사람이 당시에 그 어사 현장에 참여해서 직접 기록을 남겼던 그 기록자의 역할을 맡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조금 의문점을 뒀습니다. 두 가지로 지금 다 보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의 조금만 내려주시죠. 그 앞에 보면 아닙니다.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기 방식은 똑같이 유협절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관인이 나타났다는 거 하나 조금만 보여주시죠. 관인 나오게. 밑에 그림이에요. 네, 그림 나와. 여기 이제 그 정조의 수결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후반기 고풍의 특성으로 보면은 이 두강의 수결을 대신한 기록들이 있어요. 대합이나 대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796년 11월 26일부터 대합 사례가 꽤 많이 나옵니다. 여기다 이제 몇 건이나 되는지 썼는데 대합이나 대서로 해가지고 확실히 이제 차이가 나죠. 사인을 대신했다는 건데 그 조선시대에 국왕의 서명을 대신했다는 그 사례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왕실에 제사 지낼 때나 이럴 때 이제 그 굳이 국왕이 직접 서명해야 되지 않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 문서적 특징으로 보면 요게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이제 관찬 사료에는 거의 안 나와 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내려주세요. 이때 당시 이제 고풍 일반적인 형식에 하고 조금 달라지는 사례가 몇 번 있냐면 그 고풍이라는 문서 이름이 대체로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중간에 나오거나 이 바로 밑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정규 여합이 있고 그다음에 관인이 찍히기도 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그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그 진희의 그 고풍을 보면 굉장히 글씨 잘 썼어요. 근데 이날 사례를 보면 지금 서체가 좀 많이 달라졌죠. 네. 가짜 아닌가? 이런 사례도 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보면 여기 보면 대체로 소속인 장영영 연부라고 이렇게 다 적었는데 여기는 이제 신이라고 적은 사례가 좀 발견이 되고요.
여러분들 이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글씨가 하나 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요 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를 왜 가지고 썼느냐? 그 선행 연구자도 이제 그 의심만 품고 그 밝혀내지는 않으셨는데 제 표정으로 보면 일종의 피휘라고 봅니다. 예, 피휘. 네, 네, 피의 형태를 보고 있고요. 이게 요자가 요임금 할 때 요자이기 때문에 이 고풍첩을 작성하면서 고풍기를 그 작성할 때는 요자를 썼는데 책자의 형태로 만들면서 여기다 그 똑같은 종이로 다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저기만 마지막으로 네, 다들 네, 다음 토론자도 준비하신 게 있어가지고 예, 마지막으로 사교품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들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사교품이기 때문에 사교품은 대체로 활 쓰고 나서 정부가 이제 직접 그 정해서 주기도 하고 신하들이 요청해서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이제 궁시리 중에 활 한 장, 이제 궁일,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활 팔찌예요. 비갑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화살도 이렇게 줬어요. 이거는 신조 유협전, 새로 만든 유협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건 동계, 그다음에 밑으로 보시면은요 소학이나 중용, 그다음에 벼루,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백면지라고 종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편지지, 편지. 그다음에 이제 영조께서는 그 예, 양쪽도 많이 약재도 많이 주셨는데 이 블루초라는 약재는 모르겠는데요. 영지버섯이에요. 아 그래요? 영지버섯을 블루초라고 하나요? 네. 뭐 숙지와 별전약, 청심원. 그다음에 이게 한여름에는 이제 음력 6월 20일이잖아요. 청소를 이렇게 주셨고 좀 올려주시죠. 생필품류로는 이제 뭐 홍어, 청어, 생대구 이거 뭐 겨울에 주셨더라고요. 석표가 이제 찾아보니까 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건시 안청, 그다음에 생치, 꽁이죠. 그다음에 또 올려주시면 여기는 이제 그 쌀 한 성, 그다음에 이제 그 커피 이염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에는 이제 귀마개를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손목인데 그 참나무로 만든 땔감입니다. 그 궁중에서만 쓰는 건데 아끼는 신친한테 내린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거획, 솜입니다. 솜. 그다음에 이게 돈도 주셨어요. 한국 관리한테는 네, 전 20냥 좀 더 올려주시죠. 기타 사은품으로는 이제 주머니도 줬고, 요거는 이제 금관자라고 해서 금태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염주,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주로 연말연시에 줬는데 전략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때는 단호선 주시기도 하셨고요. 쭉 한번 더. 참가요. 그러니까 그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좀 밝혀서 정부의 활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이 그 토론자이신 김재범 선생님께서 또 질문해 주신 내용하고 또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는 그 부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다른 양의 연구를 진행해 주셔서 정말 시간이 그 내용을 좀 다 듣고 싶은데 다 듣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시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토론 시간이나 아니면 후에 다시 종합 토론 시간에 또 추가로 더 말씀 듣는 걸로 하고 다음 토론자로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범 부관장님이시고요. 네.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건국대학교에서 한국사로 문학박사를 수여하셨고요. 2010년에 국립중박, 우리가 얘기하는 중앙박물관의 연구원으로 재직하시고 또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의 연구원으로 재직하시고요. 좀 뛰어넘어서 2015년부터 육군박물관 전시교육 학예 연구 담당부터 시작하셔서 지금 현재 부관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존위원회 위원으로 또 역임하고 계십니다. 김재범 부관장님이십니다.
이게 소개받은 프로젝트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박물관 쪽에서 일을 하면서 이 고풍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보다도 이제 활성에 대한 이런 기본 상식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쪽에 이제 고풍이 저희가 실무로 40건이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에서 한 세 번째 안으로 좀 많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262건, 최소가 제가 볼 때 262건 같습니다. 근데 근데 실제로 선 연구자가 해봤자 장을 선생님만 현재까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260건이 넘는 국풍이지만, 리스에서 한국, 학술연구소에서 검색을 해보면 관련 논문 한 편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연계 논문 한 편 정도가, 물론 등재 논문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반 학술지나 이런 데서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 국방부관 하기에 대해서 한편 더 실력이 더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등재 학술 후보 등재 후보 이성제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정식 논문 한 편밖에 안 나는 건 그만큼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연구 자료가 이게 많은 이유가 너무 많은 분야, 그러니까 고풍에 관련된 상품이라든지 아니 이런 것들 담아서 그런 것 때문에 양이 많지. 이게 수많은 연구분들이 하실 분들을 한 번에 하시다 보니까 그런 양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많은 논문을 처음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쪽을 이제 서스를 다 하고 선생님께 이제 고생을 하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것에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내용을 좀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원래 이게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토론문 초반에 정조 활쏘기에 대해서 크게 관점 분류하셔가지고 이게 좀 활쏘기 복숭아 연관돼서 좀 더 나왔으면 했는데 이미 첫 번째 발표 때 첫 번째 발표 때 이 영조 활쏘기에 대해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고풍의 개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장원 선생님 같은 262건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국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로 관련 기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이제 국가기관 소속 고풍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민간 소속,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고풍 같은 경우는 좀 파악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문제는 연구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원 선생님이 한 10년 정도 추적한 결과 260건이지만 저는 그걸 최소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역시 마찬가지로 승전원이나 입성무, 조성조, 실록 같은 데서 추가 기록이 조금씩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쓰신 그 기사 중에서 몇몇 기사는 실제 활쏘기가 아니라 활 관련 기사로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풍의 숫자가 안 나올 것 같고 하지만 나오지 않은 거 저도 이제 대조를 해보니까 장원 선생님 나와 있는 고풍 기록과 선생님께서 찾아낸 기사가 분명히 다른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건 지금 당장 답변 듣기보다는 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개념이고 다만 추가 여사 기록이 났기 때문에 향후 고풍 연구에 큰 도움이 될 듯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결국에는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논문이 고풍에 대해서 추가 논문이 이제 거의 10년 만에 나온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윤明선생님께서 추가 기록을 발견을 하면서 고풍에 대한 이 변동의 그런 요지가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풍에 대해서 하셨고 장원 선생님 같은 경우 저희 거 육구박물관까지 추가로 하셔가지고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번 간에 거쳐 두 번 연구에 거쳐가지고 한 150점 넘는 고풍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난 것 같긴 하지만 향후 다른 박물관에 있는 고풍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 걸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 현재 40건에 대해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금 등록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분명히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중앙도서관 저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만 저희 쪽에 좀 차이가 있다면 보통 고풍은 문서 한 장 요지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고풍은 이제 좀 많이 노출된 것도 있지만 1m가 넘는 대형 고풍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나 대형 고풍 제가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재성 고풍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거 연관해가지고 고풍 중에서도 가장 특수한 이 사이즈의 두 개가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 일부하고 서울시 유형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그게 떨어지면 저희도 참 고민했습니다. 이게 고풍의 연구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들이내는 게 또 쉽지가 않은데 다행히 이제 이런 연구 사례가 좀 누적되고 하면 문화재청에다가 공식적으로 고풍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점수 조사와 더불어서
정주의 어떤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걸 문물급 정도는 해야지 않나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 참석한 이유 중 하나도 이건 연구 결과 하나가 나오면 향후에 좀 저희가 움직이는데 물론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갖고 있지만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제일 안 알려진 기관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박물관의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선생님께서 지속적인 연구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좀 편승해가지고 문화재 지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논의를 해야 하는 게 토론자에서 이제 그런 게 맞는데 그 고풍이 워낙 연구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 논문을 갖고 다른 것도 참고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사례적인 걸 말씀드리면서 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연구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까는 이제 이 진행을 하시면서 아까 제가 질문에 좀 전체적인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답변. 제가 이제 토론문을 사전에 받았는데요. 김재범 토론자님께서는 제 글을 굉장히 상세하게 읽어주셨구나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들을 다 짚어내셨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들어가는 말에서 정교임금의 활쏘기를 세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언급만 한 게 뭐냐면 제 앞뒤로 해서 연설의 발표나 국정 철학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남을 수 있다. 요 정도로 그냥 언급하고 저는 정규의 고풍만 사실 집중하려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다 작성하고 나서 선행 연구자 것을 일부러 안 봤습니다. 근데 거의 완성 단계에서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급히 틀어가지고 하느라고 좀 일관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정부의 고풍 개인 활쏘기라고 볼 수 없죠. 그때 당시 승정원의 승지들이나 문무 신료들 부장과 각신들을 직접 불러다가 활쏘기를 시켰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영의 활쏘기라고 할 수 없는데 이 후반기 활쏘기로 보면은 진짜 정말 정주임금이 화를 좋아하신 분이었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의 자료들이 다 발견됩니다. 그래서 제가 133건 하면서 이 지금 뒤에 보면은 이렇게 분류표 나와 있잖아요. 541하고 그날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 이게 쭉 한 줄 작성하는데 보통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다 날짜 입력하고 뭔 내용으로 하고 그리고 이게 사료에는 과연 기록되어 있는가 일성목하고 승정원 일기하고 실록까지 다 검색하면서 거기다 일일이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인 수양을 통한 합속이 이렇게 정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연구 취지가 그랬다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명사수로 뽑히고 활쏘기를 가장 즐겼던 정조임금이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1792년도에만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선 사례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저도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 시수별로 해가지고 명확하게 데이터를 내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까지 하면 또 사족일 것 같아서 사실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 사료에서 왜 이렇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성격을 보면 정조 임금 자체가 태손 시절부터 이제 정통성 시비나 죄인의 아들이 어떻게 대통을 이어받을 수 있느냐 이런 시비에 끊임없이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정조 시대의 친위 기관이 문무로 나누어 볼 때 교장각하고 장용령이잖아요. 근데 이 교장각하고 장용령이 있기 전에 그 일을 맡고 있는 여러 간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승정원이나 홍문관이나 기타
여러 관서에서 하던 일들을 규장각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력을 분산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일성록에는 나와 있는 것들이 승정원 일기에는 대부분 빠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국왕의 활쏘기 특히나 1792년 10월달 기록을 보면 정조가 활만 쐈냐? 아니에요. 가장 빈번한 활을 많이 쐈던 10월달만 봐도 당일날 기록을 보면 그날 국무 처리한 것이 보통 한 12건에서 15건 정도 기본적으로 돼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내가 춘장대에 나가가지고 유협전 열승을 써가지고 몇 발 맞췄다. 이게 그냥 간략하게 나와요. 국정을 결코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반찬사료가 왜 국뽕연구에 중요하냐 이 부분을 이제 하면서 따져보면서 일반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고풍지가 1792년 10월 30일 49중하는 것이 신문에도 나와 있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풍지는 또 왜 특별하냐면 아까 일반적인 형태의 고풍지 안에다가 정조가 직접 그날 당시에 소회를 직접 적었어요. 없습니다. 자료에는. 네. 신문에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왕의 친필 오사기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이제 일반에서 알고 계신 내용이고 저는 이제 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시간 관계상 발표를 못 했는데 10월 22일 날 일성록하고 승정원 일기 실록 기사를 여기다 인용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고풍지는 제가 아쉽게도 발견을 못 했습니다. 방금 김재범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고풍지가 여러 기관의 또 산재이고 가장 많은 고풍지가 지금 국립중앙도서관, 제가 이번에 거기 있다는 사실도 우연하게 알았어요. 중앙은 통한다고, 내가 이거 진짜 선행연구자하고 너무 많이 겹치는데 이거 똑같은 얘기 해도 되나 이런 고민 때문에 막 찾아보다 보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 이효헌 고풍첩하고 김희 고풍첩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휴가 내가지고 한 4일에 걸쳐서 분석을 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지금 관찰사료하고 같이 연계시키면서 10월 22일 날 고풍지를 발견했더라면 정말 더 좋았을 건데 제가 왜 10월 22일 거를 실제 고풍 자료가 없는데 여기다 반영을 했냐면 10월 22일 기사가 정조의 어사의 특성이나 그다음에 활쏘기 철학이 가장 잘 담겨진 날의 기록이라고 지금 판단돼서 고풍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적은 저도 굉장히 이제 공감하는 상태입니다. 여러 기관의 산재에 있는 요것들이 고풍지가 이게 좀 국가적 차원에서 좀 추악돼서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자료를 좀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사 사례를 선행연구자이신 장의령 박사님은 약 12년에 걸쳐가지고 262회의 어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마지막 편에다가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어사 기록이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여기 제가 이의원의 고풍 기록이 끝나는 것이 이제 1798년 12월 이후에는 어사 기록도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김희하고 이의원 고풍이 작성된 이 시기에 실제로 고풍에 나와 있지 않은데 관찰 사료나 기타 문집에 나와 있는 활쏘기 관련 기록들을 찾아봤어요. 어사 기록이 아니라 어사 기록 포함입니다. 근데 이제 262회로 산정하고 있는 그 기간만 해도 새로운 어사 기록이 한 7회 정도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즉위년부터 해서 그 뒤에까지 하면 대략 한 10회 정도가 더 발견이 되고 고풍첩이 앞으로 발견이 되면
어사 기록은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33회라는 어사 기록이 대부분 이제 그 관찰사료, 일성록이나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133건 중에 한 10건이 채 안 돼요. 그것도 이제 왜 나왔냐? 그 출당대 나가서 그냥 그 개인 수영 차원에서 활동했으면 절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화성에 행궁을 하거나 해서 화성 가서 그 활동 기록들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후반기 기록으로 가면 어사량이 굉장히 많거나 잘 쌌거나 이런 기록도 있어요. 실제로 그 배사했던 신하한테 곁을 올려준 경우는 굉장히 희박한데 그런 경우조차도 사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규의 어사 기록이라는 것이 고풍하고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기관에 남아있거나 시중에 그 유통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하고 관찰 사료까지 다 하면 300건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정조의 그 활쏘기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그 네, 연구에 있습니다. 예, 연구에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유까지 말씀드리기는 용량이 부족하고요. 제가 이렇게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쭉 읽다 보면 이 정조라는 인물이 하를 정말 좋아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 활쏘기를 통해서 신하들하고 정말 소통하려고 하셨던 분이구나. 이게 딱 느껴지기 때문에 그 다른 설명은 제 발표에서는 굳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맺는 말로 이게 이제 그 정조 사후에 정조실록에서 서문에 쓰여진 말인데요. 이제 돌아가신 임금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임금에 대한 그 회고가 담겨 있는 문장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정조가 살아생전에 했던 말을 사관이 옮겨 적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득 차면 못 쓰는 것이다. 활쏘기에 있어서 또 타고난 천분위에서 50발에 49발을 쏘았는데 이때 왕은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가득 차면 못 쓰는 것이다 했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정조의 활쏘기 철학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활쏘기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점은 균형점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개인적인 활쏘기가 현재 밝혀진 거하고 추가 밝혀진 것이 한 270, 80여 회가 되는데 정조가 국왕 제위 당시에 시사에 크고 작은 시사에 참여했던 기록이 283회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그 활쏘기에 있어서 정조 활쏘기에 있어서 균형점을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제가 말씀 나누셨는데 예, 너무 그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거를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근데 이 짧은 시간 내에 발표를 다 하시려니 시간이 모자랐던 게 너무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 워낙 사실 50분 정도의 이제 한 발표를 진행을 하는데 워낙 우리가 계획상 각 발표 사이에 10분씩의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휴식 없이 그냥 가는 걸로 하고 시간을 좀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1시간 5분을 토론까지 포함해서 하셨는데 우리 정조대왕님의 가득 차면 그래서 참 못 쓰는 것이다. 이 넘치셨으니까 굉장히 그런 농담입니다. 하여간 예. 그러면 근데 잠깐 휴식에 네. 예, 휴식에 대해서 좀 더 말씀.